꼬막 본편. 손끝의 수국 끝에 남는 바다의 온기. 1. 사랑 없이는 하기 힘든 반찬. 꼬막은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잘 만들지 않게 되는 반찬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봉지에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껍질이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삶고 식히고 비틀어 까야 합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국물은 튀고 싱크대는 금세 조용히 젖습니다. 그래서 꼬막은 시간이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대신 까주던 꼬막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던 기억. 직접 해보면 압니다. 그 한 알에 얼마나 많은 손의 움직임이 들어가는지. 오늘 우리는 그 수국 끝에 남는 맛을 따라가 봅니다. 꼬막의 기원. 갯벌에서 자라는 조개. 꼬막은 바닷속이 아니라 갯벌 속에서 자랍니다. 물이 빠진 자리, 진흙이 드러난 자리, 그 안에 몸을 묻고 조용히 숨을 쉽니다. 특히 벌교는 꼬막의 이름과 거의 함께 불립니다. 겨울이면 이 지역의 갯벌은 꼬막을 캐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꼬막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에는 바다의 기억과 함께 사람의 노동이 붙어 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꼬막. 양념 무침의 장면. 꼬막을 떠올리면 양념이 먼저 보입니다. 간장에 고춧가루가 섞이고 다진 마늘과 깨, 마지막에 떨어지는 참기름 한 방울. 그 위에 껍질에서 막 꺼낸 꼬막 살이 올라갑니다. 밥 위에 얹어 한 숟갈. 짭짤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쫀득함, 그리고 바다 향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꼬막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맛이 아닙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밥 한 공기를 비워내게 만드는 맛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식탁에 꼬막 한 접시가 올라오면 그날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4. 꼬막의 손질. 수고가 맛을 만든다. 꼬막은 요리 이전에 손질이라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해감, 소금물에 담가 진흙을 뱉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삶기, 물이 끓으면 넣고 입이 살짝 벌어질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조금만 지나도 질겨집니다. 그리고 가장 긴 시간, 껍질을 하나씩 비틀어 까는 일. 이때 손이 아픕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가 욱신거립니다. 그래서 꼬막은 많이 만들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반찬이 됩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음식이 아니라 천천히 만들어지는 음식. 이 시간이 바로 꼬막의 숨은 맛입니다. 5. 꼬막의 종류 비슷하지만 다른 새 얼굴. 우리가 흔히 꼬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꼬막.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껍질이 비교적 단단하고 속살은 탱글한 편입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구조라 무침이나 비빔밥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유통되며 꼬막다운 꼬막이라는 인상이 강한 종입니다. 새꼬막. 참꼬막보다 크기가 작고 껍질이 비교적 얇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삶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질감이 변합니다. 양이 많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대량 조리나 식당 메뉴에 자주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꼬막을 먹고도 참꼬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빛꼬막. 이름처럼 속살이 붉은빛을 띱니다. 붉은색 때문에 철분이 많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혈색소 성분 때문입니다. 빛꼬막은 크기가 큰 편이고 식감이 조금 더 질깁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기도 합니다. 붉은 단면을 처음 보면 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색은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왜 맛이 다르게 느껴질까? 꼬막은 자라는 환경과 수온, 갯벌의 성질에 따라 육질이 달라집니다. 갯벌이 단단하면 껍질도 단단해지고 영양 상태가 좋으면 속살이 도톰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꼬막이라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특히 벌교산 꼬막이 이름값을 하는 이유도 갯벌의 질과 조류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꼬막은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붓다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요리에 따라 어울리는 종이 다를 뿐입니다. 무침과 비빔밥에는 참꼬막, 부드러운 국물 요리에는 새꼬막, 개성 있는 풍미를 원할 때는 핏꼬막. 이 차이를 알면 꼬막을 고를 때 기준이 생깁니다. 6. 줄어드는 갯벌과 달라진 꼬막의 얼굴. 꼬막은 갯벌이 건강해야 자라는 조개입니다. 물이 빠지고 햇빛이 닿고 바닷물이 다시 덮이고 이 반복 속에서 진흙 속 미생물과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갯벌은 그동안 조용히 줄어들어 왔습니다. 매립과 항만 개발, 수질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지만 꼬막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예전보다 비싸진 이유. 한때 겨울이면 시장에 산처럼 쌓여있던 꼬막이 요즘은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어획량이 일정하지 않고 해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벌교 일대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갯벌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꼬막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꼬막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바다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후와 수온의 변화. 꼬막은 수온 변화에 민감합니다. 겨울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여름 수온이 길어지면 생장 주기가 달라집니다. 산란 시기와 채취 시기가 어긋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꼬막이라도 어떤 해에는 유난히 통통하고 어떤 해에는 살이 얇게 느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요리하는 사람의 손끝에서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꼬막을 먹는 일은 바다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철에 먹고 지나친 낭비를 줄이고 신선한 것을 적정량 구입하는 것. 이 작은 선택이 갯벌을 오래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꼬막은 손이 많이 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쩌면 번거로움은 우리가 이 재료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7. 꼬막과 위생. 반드시 알고 먹어야 할 점. 꼬막은 바다에서 온 재료입니다. 그래서 신선도와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조개류는 수질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반드시 가열해서 먹기. 꼬막은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만 짧게 삶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지만 덜 익으면 비린 맛과 함께 위생 부담이 남습니다. 삶은 뒤 바로 식혀 껍질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의 시간. 삶은 꼬막은 가급적 당일 또는 이틀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급격히 변합니다. 냉장 보관 시에도 밀폐 용기에 담고 양념은 먹기 직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 조개류는 과거에도 위생 문제로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수역 관리와 철저한 유통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신선한 것을 고르고 제철에 먹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것.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안전히 맛을 지켜준다. 꼬막은 정성의 음식입니다. 손질이 번거로운 만큼 안전까지 챙겨야 비로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기억으로 남지만 위생은 건강으로 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꼬막은 오래 사랑받는 반찬이 됩니다. 8. 음식 문화 속 꼬막. 한 그릇의 중심이 되는 순간
꼬막은 오랫동안 반찬의 자리에서 머물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 그릇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꼬막 비빔밥은 이제 하나의 지역 메뉴이자 겨울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밥 위에 올라서는 순간 따뜻한 흰밥 위에 양념한 꼬막을 수북이 얹습니다. 간장과 고춧가루, 마늘과 참기름이 밥에 김과 만나면서 향이 천천히 퍼집니다. 젓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비벼 먹는 음식. 꼬막은 이때 반찬이 아니라 식사의 중심이 됩니다. 지역을 품은 음식. 남해안, 특히 벌교 일대에서는 꼬막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겨울이면 식당 앞에 꼬막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꼬막무침, 꼬막전, 꼬막탕, 그리고 마지막에 꼬막비빔밥. 한 재료로 여러 접시가 나오는 상차림은 그 지역이 이 재료를 얼마나 오래 다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변해가는 꼬막의 모습. 요즘은 가정식뿐 아니라 도시 식당에서도 꼬막 메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겨울 한철 음식이었지만 냉동 유통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절의 경계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맛있다고 느껴지는 시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철의 꼬막은 살이 단단하고 향이 맑습니다. 꼬막이 주인공이 된 이유. 꼬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식탁에 오르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껍질을 까는 과정, 양념을 얹는 동작, 밥에 비비는 장면. 이 모든 동작이 하나의 식사 의식처럼 이어집니다. 꼬막은 먹는 음식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는 재료입니다. 꼬막과 궁합. 더 맛있게 먹는 법. 꼬막은 짠맛과 기름이 만나야 제맛이 납니다. 따뜻한 흰밥과의 궁합은 기본입니다. 밥의 단맛이 꼬막의 바다향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참기름 한 방울은 꼬막의 비릿함을 눌러주고 고소함을 길게 남깁니다. 시금치나물처럼 담백한 채소와도 잘 어울립니다. 채소의 수분이 조개의 식감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향이 강한 허브나 크림 소스, 지나치게 매운 양념과는 조심해야 합니다. 꼬막은 중심이 분명한 재료입니다. 과한 장식은 오히려 맛을 흐립니다. 10. 꼬막이 남기는 기억. 겨울 식탁의 장면. 꼬막은 맛으로만 남는 음식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김이 오르고 싱크대에서 껍질을 까는 소리가 나고 접시에 하나씩 가지런히 담기던 모습. 어릴 적 누군가 대신 까주던 손이 떠오릅니다. 껍질을 비틀어 살을 꺼내 조심히 밥 위에 올려주던 장면. 꼬막은 먹었던 기억보다 받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는 겨울이 오면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11. 손끝의 시간. 빠르지 않은 음식. 요즘 식사는 빠릅니다. 포장을 뜯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금세 끝납니다. 하지만 꼬막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해감하고 삶고 까고 양념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는 조금 느려집니다. 이 느림이 오히려 식탁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꼬막은 급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음식입니다. 12. 작은 조개의 끝에서 바다와 사람 사이. 오늘 우리는 갯벌 속 작은 조개 하나를 따라 부엌과 식탁까지 걸어왔습니다.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더 귀한 재료. 꼬막은 바다의 맛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맛이 더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갯벌이 건강해야 자라고 사람의 손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이 작은 조개는 바다와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점입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기억이 남는 재료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